2025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박꼬박 현금흐름 받는 삶을 지향하는 꼬박꼬박 채널입니다. 제가 꼬박꼬박 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많이 빨리 떠오르는 건 당연히 연금인데요. 그중에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사실 30, 40대 분들에게는 좀 먼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또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만 55세가 빨리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개념들은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을 지급받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을 팔지 않고도 내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계속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전혀 감액 없이 그대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예상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에도 주택 처분을 한 이후에 금액이 남다 보면 그것들을 또 상속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집값 변동과 상관없이 나의 주택연금 월 수급액은 계속 고정되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도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가입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택 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인 그런 주택이어야 하는데요, 만약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 주택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가 2주택자인데 합산 금액이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이다, 그럴 때는 3년 내에 주택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기 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담보를 잡을 건지 그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가 저당권 방식이고 하나가 신탁 방식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 이 가입 방식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저당권 방식입니다.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의 명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담보만 공사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즉, 집을 담보로 맡기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나에게 갖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게 배우자에게 나중에 승계를 할 때, 만약 내가 사망을 하고 배우자에게 승계가 필요할 때 자녀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공사에게 바로 이전을 합니다. 주택 소유권이 공사에 이전한다는 방식이 약간 껄끄럽기도 하지만 사망 이후에 배우자가 자녀들의 동의 없이 바로 연금의 수급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간단히만 비교를 해보면, 내가 소유권을 좀 갖고 있고 싶다 그러면 저당권 방식 유리하고, 혹시나 사망 후에도 배우자에게 확실한 승계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신탁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어떤 게 더 좋다고 이렇게 단정 짓긴 어렵고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방식도 정말 다양한데요, 먼저 연금의 수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생 같은 금액을 받는 기본 방식인 종신 방식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 기간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둘을 혼합한 혼합 방식도 있어요. 또 여기서 시기가 아닌 월 지급금의 유형에 따라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매달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초반에는 더 많이 받고 후반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 초반에는 정액형보다 낮지만 그 이후에 점점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재정 계획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고민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에 보증료도 내야 됩니다. 초기 보증료는 집값의 1.5%를 내야 하고, 연 보증료는 매년 보증금액의 0.75%를 내야 합니다. 이 보증료 같은 경우는 이 연금 수급권자가 공사에 뭔가 예상보다 오래 살아가지고 이 연금 지급액이 많이 늘어난다, 아니면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하락을 해가지고 이 공사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증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지금 2025년 3월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2025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의 수령액이 약간 늘었습니다. 월에 1, 2만 원이 좀 늘었거든요. 이 월에 1, 2만 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죽을 때까지 거의 종신형으로 받게 된 연금이다 보니까 이 월 1, 2만 원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의 연령과 나의 주택 가격에 따라서 종신형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5억 원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55세라면 사망 시까지 월 73만 9천 원을 받게 되고, 70세라면 그보다 많은 148만 7천 원을 매달 받게 됩니다. 같은 나이인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만약 주택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월 72만 7천 원을 매달 지급받게 되고, 주택 가격이 10억 원이라면 매달 242만 5천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당연히 주택 가격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월 지급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장점,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계속 월 지급금을 받더라도 내 집에서 평생 거주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공사에서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평생 보장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부가 예상보다 빨리 사망한 경우에 이 자산 처분 금액이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했던 그 금액보다 더 많게 되면 자식들에게 당연하게 상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조금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는데요. 주변에 주택연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또 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언제든 항상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좀 더 도움되는 정보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